안녕하세요.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이때가 되면 마음이 싱숭생숭하면서도 내년엔 더 잘 보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게 되는데요. 막상 새해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어려워서 쉽게 포기하게 되는데, 그럴 때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새해 목표 세우는 10가지 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새해를 준비하는 10가지 질문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 5가지는 올 한 해,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질문입니다. 새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,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무엇에 감사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목표를 세우게 된다면 올해 했던 실수를 또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새로 맞이할 한 해를 준비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. 먼저 올해를 돌아볼 수 있는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. 2020년 총정리하는 질문 5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왜 이 질문들을 고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들을 조금 더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감사한 일 5개는 막상 한 해를 보내면서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한 해를 총정리하며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정말 많습니다. 5개로는 아마 부족할 정도로 감사했던 일들, 행복했던 일들이 많을 텐데요. 감사했던 일 5개를 적으면서 한 해를 조금 더 뜻깊게 그리고 내가 정말 보람차게 한 해를 보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에 정말 한 해가 힘들었어서 5개 뽑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운 순간 나를 이겨나가게 해준 정말 중요한 5가지 포인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것들을 꼭 어렵더라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. 2번째 질문은 나에게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4가지 이슈인데요. 이 4가지 이슈에는 상황이나 사건을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나 모임, 그룹 등을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.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이슈나 관계라면 내년에도 그러한 이슈들이, 관계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죠.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이슈나 관계들이 있다면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, 어떻게 정리했는지, 그리고 그 사건들로부터 오는 트라우마나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들을 어떻게 이겨나갈지를 미리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3번째는 스스로에게 칭찬해줄 3가지입니다. 한 해를 보내면서 너무 수고한 나에게 칭찬해줄 3가지, 나의 장점 3가지를 뽑아보시고요. 내년에 더욱 힘내서 잘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 4번째 질문은 올해 내 모습 중에 개선하면 더 성장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2가지인데요.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미 잘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개선하면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어보세요. 내년 계획을 세울 때는 올해에 개선하면 좋겠다 생각한 2가지 항목에 대한 액션 플랜을 내년 계획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는 올 한 해를 정리할 한 문장 또는 단어를 적어보는 것인데요. 저는 새해 계획을 세울 때 그 날의 단어를 정해두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그 단어대로 잘 살았는지 그 단어를 한 번 더 정리해보고 그 단어 밑에 피드백을 적고 있습니다.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올 한 해에 대한 단어와 내 방향대로 잘 가고 있었는지를 점검해줄 수 있는 한 단어를 적어보시고 평가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한 해를 점검하는 5가지 질문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. 다음으로는 2021년 방향을 잡아줄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내 삶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한 5가지는 이 질문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각자마다 이 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내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유지돼야 되는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. 예를 들면 가정이 있을 수 있고 회사, 경제, 자기계발 이렇게 다양하게 내 삶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내 스스로 정해놓은 몇 가지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항목들이 있으실 거예요. 그 중에 5가지를 골라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. 2번째 질문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4가지 실행 방법입니다. 앞서
올해를 정리하는 질문 5가지에서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2가지를 적어 보셨을 텐데요. 그 2가지에 대한 각각 2가지 액션 플랜, 실행 방법을 적어 보시는 거예요. 새해 방향 잡기 질문에서는 최대한 수치가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적을수록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2가지에 대해서 자기관리라고 적으셨다면 실행 방법에는 매일 10분 운동하기 또는 내일 입으로 미리 정하기 같이 구체적인 플랜을 적어두시는 게 좋습니다. 3번째 질문은 꼭 만들고 싶은 3가지 습관에 대한 질문인데요. 결국 나를 만들어가는 것은 습관이라고 합니다. 다른 목표들을 다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3가지 습관을 만들었다면 그 한 해는 충분히 성공한 한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관리,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올해의 키워드로 뽑혔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첫 번째 습관으로는 매일 물 2리터 마시기라는 습관을 목표로 뽑았습니다. 이렇게 매일매일 유지할 수 있는 나의 습관을 만들어서 1년 중 약 100일 정도 달성을 했다면 충분히 내 습관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. 습관 3가지를 한 번에 실천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쌓아가는 느낌으로 1월달부터 3월까지는 물 마시기, 물 2리터 마시기, 그러면 4월부터는 물 마시기는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하되 4월부터는 운동 10분 하기를 추가시키는 거죠. 이렇게 단계별로 4개월마다 새로운 목표를 쌓아가다 보면 한 해 동안 3가지 습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. 4번째 질문은 이것만은 꼭 이루자는 목표 2가지. 목표가 너무 많아도 사실은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고 내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목표 2가지를 정해보시고 그 목표를 위한 액션 플랜들을 생각해보세요. 당장 1월 1일부터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부담스럽고 새해를 맞이하는 게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단계별로 만들어가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질문은 한 해의 방향을 잡아줄 한 개의 키워드 또는 문장을 적어보는 것인데요. 사실 아무리 목표를 잡아도 내 계획대로 시간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목표만 잡아두었을 때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왔을 때 좌절하기 쉽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키워드 또는 문장을 작성해 두신다면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갔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추어서 내가 얼마든지 새로운 방법과 목표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. 결국 방향 잡기 질문의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5번째 한 해의 방향을 잡아줄 한 개의 키워드와 문장이 잘 적혔다면 그 외의 질문 1번부터 4번의 질문은 내 상황에 따라 충분히 바꾸셔도 괜찮다는 뜻입니다. 이렇게 지나가는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 다가오는 한 해의 방향 잡는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꼭 작성해 보시고 이 작성한 질문을 토대로 그러면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디테일한 액션 플랜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. 그 디테일한 방법 또한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안녕.